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엘친마당 스토브리그 그 두 번째 시간. 이번 주에는 뎁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우리 팀에 아쉬운 점은 누가 있는가, 또 어떤 선수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망주들이 있는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뎁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우리 팀의 선수들 현황을 확인해보고, 사실은 우리가 올 시즌에는 우승을 못했지만 엄연히 2023 시즌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망주들이 있고요, 여전히. 네, 올 시즌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팀에 있었지만 다른 팀에 비하면 정말 이 단점은 적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5강 못 간 팀들을 비롯해서 뭐 감독 새로 찾아야 되는 팀도 있고요. 또 문제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닌 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확실한 장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만 개선하면은 다시 또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괜히 우리가 상위권 팀에 여러 번 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암흑기 시대를 지나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고, 또 몇 년 동안 우승을 못한 게 아니라 2023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를 안 주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내년에도 또 단점이 생기겠죠. 근데 또 분명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또 스토브리그에 잘한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2022 시즌 끝나고가 제일 컸죠. 그 전력으로도 우승을 못하면 우리는 언제 우승할까 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전력 유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서 극복을 해냈고, 또 시즌 치르다가도 위기들이 많았지만 결국 통합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친마당 스토브리그, 오늘은 투수 뎁스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4 LG 트윈스 뎁스 체크 투수편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단은 선발 투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뎁스 체크 시간에는 이제 투수편, 또 내일 애칭마당에서는 포수편, 또 그 다음날은 내야수편, 그 다음날은 외야수편, 이렇게 갈 텐데, 이 투수 쪽을 보면 일단은 선수들을 한번 쫙 펼쳐볼게요. 이 이후에 뭐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선수의 거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쭉 스토브리그 시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런 선수들이 있구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괜찮구나, 이런 선수들이 좀 아쉽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KBO 리그 국룰이죠. 외국인 투수 3명 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 2명에 임찬규, 손주영, 최원태로 올 시즌 선발 투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상과 부진이 있고 외국인 투수도 바뀌었지만, 저는 올 시즌 선발 투수진은 무리 없이 이전에 우리가 선발 투수 찾느라 꽤 고생을 한 것과는 다르게 무리 없이 선발 투수진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투수들도 에르난데스 선수가 불펜에서의 활약이었지만 가을 야구에 또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아마 이거는 김광삼 투수 코치와 함께 한가운데 가는 실투들이 문제였는데,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의 상하를 활용하고 구종도 조금 무브먼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김광삼 코치와 함께 수정을 한 게, 저는 선발로 가도 충분히 이 선수가 뭐 구종이 단조롭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구질을 던질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 선수 재계약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엔스는 그런 측면에서 재계약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의 잘 던진 때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체인지업을 주무기처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커터, 슬라이더 이것도 더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구 위주로 가다가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타자들도 그냥 저한 150이라고 해서 못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체인지업이나 다른 변화구들을 꾸준히 구사를 해주면 무조건 이 선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구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아쉬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S보다 더 나은 투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투수를 선택해야 하지만, 시장을 둘러봤을 때 그래도 S만한 선수가 없다 싶으면 뭐 재계약을 해야죠. 그래서 재계약 우선순위는 에르난데스에 있다고 보고요. FA 시장에는 또 최원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최원태 선수를 잡을 확률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최원태 선수가 만약에 잡게 되더라도 5선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5선발에 누가 들어가느냐 보다 확실한 원투펀치를 챙기는 게 결국에는 원투펀치가 더 시즌 중에 많이 등판을 하고, 외국인 투수 역할이 KBO 리그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외국인 투수를 뽑는다면은 하위 선발은 그냥 키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지 않더라도 뭐 FA 시장에서 다른 선수를 컨택하는 것보다는 내부 육성으로 우리가 선발을 이제 못 키우는 팀이 아니잖아요. 2022 시즌에 김윤식 선수가 또 성공을 거뒀고 2023 시즌에는 이정용 선수가 후반기에 시즌 도중에 선발 전환을 했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2024 시즌에는 손주영 선수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간에 임찬규 선수가 완벽하게 선발 투수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누가 히트 상품이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최원태 선수를 안 잡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선발 투수 쪽에서는 손주영의 발견과 임찬규의 대활약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두 선수는 뭐 내년에 쭉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손주영 선수가 플레이오프 마지막에 이 팔꿈치 약간 통증을 느껴서 찝히는 증세가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교체가 돼서 이제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만약에 작은 부상이 있더라도 내년 시즌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손주영 선수와 임찬규 선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한 자리 최원태가 팀을 떠난다면은 결국 육성할 수 있는 선수들 쪽으로 눈이 돌려져야겠죠. 가장 저는 5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선수가 송승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좌완 투수고요. 상무에서 올 시즌 거의 뭐 에이스 역할을 해줬습니다. 20경기 나와서 11승 4패 2.41. 그동안 상무에서 전역한 투수들은 시즌 도중에 전역을 했지만 이 선수는 아예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시즌부터 LG 트윈스에서 또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1군 코칭 스텝을 만났을 때 더 모자란 부분 또 이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중이면 조금 없을 텐데. 그래서 송승기 선수 선발자원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올 시즌은 주로 중간 게트로 나섰지만 제가 봐도 이 선수는 몸이 빨리 풀리는 거랑은 다르게 뭔가 이 다음 이닝 그 다음 이닝에 들어갈수록 더 좋은 공을 보여주는 이지강 선수도 역시 저는 선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이나 롱릴리프에 어울리는 선수라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퓨처스에서 선발로 뛴 뭐 성동현 선수라든지 진우영 선수라든지 충분히 키울 만한 자원들이 선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임찬규, 손주영이 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육성할 선발 투수들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객투 마무리. 사실은 그동안 필승조들이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사실 KBO 리그 어느 팀들을 봐도 필승조가 계속 고정된 인원들이 뭐 한 3년, 4년 이렇게 대활약하는 거 드물거든요. 그때까지 잘 해왔고 그 다음 세대에서 일단은 2023 시즌에는 백승현이나 유영찬, 박명근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필승조가 원활하게 굴러갔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2024 시즌에는 아예 이제 고우석 선수나 이정용 선수의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 이외에는 모두 다 이 필승조 정착에 실패를 하면서 사실 1군에서도 추격조나 필승조에 좀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김진성과 유영찬 이외에는 저는 김유영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영 선수도 뭐 기록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워낙에 이제 뭐 대체 선발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시즌을 치르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살아나줘야 될 선수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좋을 텐데 살아나야 될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역시 함덕주죠. 함덕주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두산에서 데려온 불펜 투수가 아닙니다. F에 계약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피칭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정우영, 백승현, 박명근 등 기존의 필승조 인원들이 뭐 이 선수들이 다 살아나면 좋겠지만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살아난다면 다시 뭐 예전처럼 강력한 필승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김지성 선수도 내년에는 올해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우영 선수나 백승현 선수 이 두 선수가 조금 살아난다면 올해는 지난 시즌 끝나고 두 선수 모두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간단한 수술이지만 있을 수 있어요. 팔에 칼을 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하기를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박명근 선수도 또 올해 부상으로 좀 아쉬웠죠. 부상 이후에는 조금 구위나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명근 선수도 또 고3 때부터 이 선수가
아카데미에서 공을 많이 던진 것도 있고요. 고3 때. 그리고 신인 1년차 때도 공을 많이 던진 게 있기 때문에 2024 시즌에는 조금 쉬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선수가 또 살아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수 쪽에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김경태 투수 코치 1군에서 이 건강상의 이유로 잔류군, 재활군 쪽으로 간 이후에 투수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지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경원 코치가 SSG로 떠난 이후에는 다시 퓨처스를 맡아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태 투수 코치와 함께 새로운 투수들을 키우고 있어요. 사실 김경태 투수 코치가 퓨처스 투수 코치로 있으면서 뭐 백승현 선수도 좋았었고 유영찬 선수도 좋았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왔거든요. 네, 손주영 선수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수들을 또 키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꽤 괜찮습니다. 뭐 시즌 중에 막판에 또 희망을 보여준 이종준 선수도 그렇고요. 또 우광훈 선수도 사실은 볼넷이나 몸에 맞는 볼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또 임준영 선수도 상무에 갔다 와서 내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리그에서 파이어볼러 자원이 2명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던지는 걸 봤는데 우한 허용주 선수와 정한 김지용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피지컬은 정말 좋은데 군대 가기 전에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교육리그에서 던지는 걸 보니까 투구폼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도 140km 후반, 150km 초반의 공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투수다워진 모습이 있는 2명의 선수가 내년 시즌에 1군 캠프도 가고 좀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용 선수는 참고로 또 동명이인에 두산에 지금 코치로 있는 그 선수랑은 동명이인이고 2002년생의 군필 정환인데요.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모은 다음에 또 비시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원들이 또 김대현 선수와 이유찬 선수가 있는데 사실 두 선수는 조금 너무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초반에 필승조 구성이 어려웠던 탓에 추격조에서 괜찮은 인원들을 조금 필승조에서 쓰다가 조금 탈이 나서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선수도 김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사실은 안 좋았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이 사실은 투구 폼을 마지막에 교정을 하면서 또 좋아진 희망을 보였었고 또 이우찬 선수는 피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 15년 차의 선수가 어떻게든 또 잘 던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도 공이 일단은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모색 중이니까 이 선수들도 조금 내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상무에서 필승조로 허락한 우한 허준혁 선수 역시 전역해서 2025 시즌에 합류를 하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투구 폼이 간결하고 또 야수에서 투수로 대학교 때 전향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유망주인 것 같고요. 어깨가 또 싱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025년 6월에 이정용 선수가 전역을 합니다. 팀 상황에 따라서 필승조나 선발 투수로 또 1군에 즉시 전력으로 복귀한다면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지난 시즌에는 좀 더 뭐 배재성 선수나 구창모 선수와 함께 많은 이닝 공을 던지진 않았지만 뭐 내년에 돌아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6월에 전역하면은 정말 시즌 절반 이상을 또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돌아와서의 또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포크볼을 장착하고 상무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엘친마당 투수진이 올 시즌에 조금 불펜 투수 쪽에서 특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년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명만 조금 올라온다면 사실은 올 시즌은 투수 자원을 조금 보강했어야 됐지만 시즌 시작 전에 그러지 못했고 많은 유망주 투수들도 군대를 가 있었고 또 기존 자원들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했다면 그래서 실패를 했다면 내년 시즌에는 준비하고 들어가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또 능력이 있는 투수를 잘 키우는 김광삼 코치, 김경택 코치의 또 화려한 투수 육성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